반갑습니다. 이번 3차 시에는 호스타 우먼의 고객 감동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차 시, 2차 시 내용도 잘 보셨죠? 네,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호스타 우먼이라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또 다양한 코칭 활동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끊임없이 책을 쓰는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제가 창업을 시작해서 이제 많은 도전을 하는 만큼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좀 새로운 것에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다양하게 도전을 해보시면서 일의 즐거움을 조금 더 높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호스타 우먼의 감동 서비스, 고객 감동 서비스라고 좀 거창하게 또 제목을 지었는데요. 저는 아시아나항공에서 국제선에서 10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 많은 고객들을 만나오면서 정말 고객 감동 서비스가 뭘까 하는 고민들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또 내가 창업을 시작했을 때 또 다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일을 하면서 고객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고객 감동 서비스가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저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팔지 고민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객을 내가 어떻게 응대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은 저는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관성 있는 서비스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객들에게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항상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의식하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 처음에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하면 고객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시작했던 서비스인데 나중에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중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 내가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활동들을 좀 유지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나의 컨셉과 잘 맞는 고객들이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고객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 쇼핑몰에 기대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잊지 않으면서 컨셉에 맞는 상품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컨셉에 맞는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서비스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특히 아날로그 감성으로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블로그 쇼핑몰을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상품을 판매를 할 때 항상 손글씨를 써서 좀 귀찮더라도 손글씨를 써서 제품을 포장해서 항상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손글씨를 보고 그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이어오고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상품 포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응대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처음에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 이제 그런 마음, 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만의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도 개발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손글씨라든지 따뜻하게 소통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나만의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는 뭐가 있을지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이 가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쇼핑몰을 할 때는 정말 새벽 4시에도 댓글을 남길 정도로 새벽 4시에도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답글을 남기곤 했는데, 고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옷을 입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에 있어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주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사실 구매하지 않은 고객은 있어도 한 번 구매한 고객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구매한 고객은 정말 충성 고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제 마음이 진심이 전달되었을 때 이제 가능하더라. 그리고 고객의 고민을 내 고민인 것처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때 처음 방문한 고객도 충성 고객이 되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의 생각과 관점에서 바라보기라고 썼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할 때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상품 판매자 입장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편해서 어떻게 뭐 교환이나 환불을 원할 때 판매자 입장에서 어떤 발생한 손해라든지 이런 원래 규정했던 그런 자기들 규칙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구매한 고객이 정말 뭔가 이제 수긍은 하지만 뭔가 인간적으로 좀 서운한 이제 그런 느낌을 저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생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량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이제 만들었던 경험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불량 고객,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판매를 시작했을 때도 이제 처음에 이제 굉장한 불량 고객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는 바람에 제가 일을 접을 뻔할 정도로 정말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크게 입었었는데 그렇게 힘든 고객을 만나고 나서 하지만 내가 좀 빠르게 해결을 해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했을 때 그 불량 고객은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블로그에서 상품을 구매를 여러 번 해봤지만 한 번도 교환이나 반품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블로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나는 무조건 반대로 해야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당연한 거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량 고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다 손해나서 어떡해요? 그럼 다 손해가 될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불량 고객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줬을 때 오히려 불량 고객의 발생률이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알게 되었고, 또 바로바로 해결을 해줬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고, 또 불량 고객은 입소문을 굉장히 또 많이 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고객들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량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 나는 지금 괜찮은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소수의 불만 고객이 다수의 충성 고객보다 파급력이 크다는 거, 요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변화하고 소통하는 쇼핑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내가 쇼핑몰을 만들었다고 해서 고객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고객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객의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내가 듣기 위해서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서 고객들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또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또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내가 처음에 이렇게 내가 브랜드의 정의를 내렸고 이렇게 알렸고 사이트를 만들었고 당연히 고객들이 알아서 파악하고 구매하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큰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렌드에 맞게 좀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를 최근에 좀 해봤는데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고객들의 진짜 고민을 제가 듣게 되었고 또 고객들과 찐소통을 하게 되면서 정말 친구 같은 사이, 언니 동생과 같은 사이, 이제 그렇게 된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고객과 진짜 소통하는 그런 즐거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판매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다양한 루트로 내가 고객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만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좀 판매를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또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다 보니까 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구매를 하고 그런 즐거움 속에서 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이제 이런 지금의 트렌드를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 일하는 재미를 더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객이라는 단어는 돌아볼 고와 손객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고객은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판매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나의 상품을 구매해 준 고객은 그때부터 내가 계속 돌봐야 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고객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차 시, 2차 시, 3차 시 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좀 많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창업을 준비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필요한 것들을 제가 7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이제 고객의 만족을 내가 이끌어내야만이 돈도 벌 수 있고 영향력도 높일 수 있고 이제 성공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객의 만족을 내가 이끌어내기 위한 이제 이런 노력들 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제가 창업 준비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7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막 결심하고 이렇게 고객과 약속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이제 이런 것들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창업이 체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체력이 받쳐지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체력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고객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목표는 크게, 그래서 제가 가슴 뛰는 비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크게, 또 실천은 작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경쟁 업체와 너무 이제 비교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제보다 내가 오늘 조금 더 성장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경쟁 업체보다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거, 이걸 목표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성공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시면 조금 더 즐겁게 일을 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렌드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트렌드의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 또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뭔가 트렌드 바뀔 때마다 이제 새로 나온 책들이라든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분야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창업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성공보다 성장을 목표로 일을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그러니까 존 웨인이 한 말인데, 내일은 우리가 어제에서 뭔가를 배웠기를 희망한다. 이제 이 문구는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구여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저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표를 굉장히 낮게 잡고 그걸 빨리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표를 크게 잡고 실천을 이렇게 작게 하면서 성장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원하는 위치에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차 시, 2차 시, 3차 시를 통해서 헛사우먼의 브랜드 전략 그리고 뭐 고객 감동 서비스까지 이제 수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본질을 사업의 본질을 좀 되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헛사우먼의 월 1,000만 원 벌기 그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쇼핑몰로 이제 올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제 월 1,000만 원 정도 사실은 이렇게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막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뭐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뭐 강의도 해야 되고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쇼핑몰을 그렇게 올인해서 하지는 못하지만 옷을 정말 좋아하고 이 사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제가 강의했던 이런 내용들에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업을 해나가신다면 월 1,000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또 즐겁게 또 창업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